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세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세션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오늘 세션 주제는 CNN2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컴퓨터 비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컨볼루션 그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운 것들 있죠. 저번에 배운 것들을 이제 모델을 좀 보면서 모델의 구조를 좀 보면서 이게 얘네가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이렇게 짜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짜는지 그때 뭐 상황은 어땠는지도 좀 생각해보면 좋고요. 아무튼 모델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만 좀 가져왔으니까 좀 네,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 CNN의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이 CNN의 그 이미지 분류하는 이 작업은 이 피처를 뽑는 과정과 이제 그 분류를 하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제 구성된다고 했는데, 피처를 뽑는 거는 지금 위에 있는 저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컨볼레이션 씌우고, 배치노멀 하고, 합성함수 넣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폴링도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폴링을 한다던가, 아무튼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프트 맥스로 해서, 이게 뭐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소프트 맥스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나뉘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필터가 이렇게 평평한 필터처럼 많이 나오는데 공부하는 자료를 막 찾아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필터가 저렇게 입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렇게 채널을 맞게 저렇게 뚱뚱한 저런 모양이다. 그리고 저 필터 하나가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영상이 끝나면 여기 앞면에 이런 피처들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필터를 하나 더 쓰면 새로운 필터를 쓰면 이렇게 두 번째 피처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피처가 많아지면 이 아웃풋이 뒤로 점점 뚱뚱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요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이렇게 플랫팅하게 펼쳐서요. 이때 FC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버리지 플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가 길이가 1024예요. 원 바이 원 그리고 1024예요. 근데 우리가 뭐 1000가지의 동물들 중에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FC를 쓴다. 네. 그러면 원 바이 원 바이 천 이런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씌우는 글 씌워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 사진이 가장 높다고 뭐라 해야 돼요? 무엇과 가장 닮았는지 그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는 캣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델을 구조는 보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고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뭐 모델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CNN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 모델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요게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 이게 또 필터를 씌우고 또 필터를 씌우고 이렇게 점점 사이즈를 작게 뒤로 분봉하게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원 바이 원 곱하기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이만큼 이렇게 쭉 펼쳐서 네, 이렇게 소프트넷을 씌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키는 거는 여기 필터에 들어가는 이 가중치들이죠. 지금 여기만 봐도 만약에 필터 크기가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이면 지금 여기에 11 곱하기 11 곱하기 3, 한 363개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제가 뭐라 적어놨나요? 예, 무작정 그냥 이런 피처 엑스트랙 이거 반복을 한다 했으니까 이거 쌓고 분류 써서 그러면 그냥 모든 이미지가 분류할 수 있냐? 책상이랑 뭐 에어컨이랑 고양이랑 다 분류할 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에 있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피처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필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네트워크의 DP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활성함수는 뭘 줄 거냐, 언제 패딩하고 언제 스타일을 쓰고 언제 할 거냐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거를 뭐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다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모델 하는 논문들. 그래서 막 정교를 먼저 해볼까? 아니면 풀링을 먼저 시작해볼까? 아니면 뭐 액티베이션 먼저 넣어볼까?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CNN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처음에 나온 거는 1998년에 얀 리쿤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초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CNN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거죠.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크리티카에 써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능이라고 하면 이제 정확도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도 너무 많으면 안 되죠. 파라미터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학습에 걸리는 시간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진짜 쓸만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하다, 시청에서 좀 레전드다 그런 모델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운 개념도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뭘 하고 싶었는지도 좀 공감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무슨 모델부터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라고 하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기에 뭐 막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미지 넷,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를 얼마나 잘 분류를 할 수 있냐라는 걸 가지고 대회를 한대요. 그게 이름이 ISVRC는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게 대회 이름이고요. 요게 이제 연도입니다. 연도고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우승을 한 그런 어, 네, 모델입니다. 그리고 14년은 이제 VGG가 이제 구글넷이 1등하고 VGG가 2등을 했는데 VGG가 너무 쉽게 말해서 구조가 좀 쩔어가지고 주목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VGG 2등하긴 했는데 근소한 차이고 장난 아닌데 그래서 14년에 나왔던 구글넷과 VGG가 둘 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에는 진짜 뭐 이제 아주 유명한 레지네진 나온 거고요. 13년에는 뭐 비어 있는데 이제 ZF 넷이라고 해서 제가 안 넣었어요. ZF 넷인데 그냥 알레트 넷을 조금 튜닝을 해가지고 뭐 패딩도 좀 바꾸고 그냥 뭐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유료 네트워크 쓰기 전에 있죠. 막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프트 쭉 쓰고 해가지고 뭐 SVM 쓰고 그런 식으로 했던 머신러닝으로 했던 기법들 있죠. 그걸로 인지를 분류했을 때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애를 보면 굉장히 높고 유료 네트워크 쓰니까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세션 목차는요. 모델을 4개 정도 가져왔고 네, 4개 가져왔어요.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지넷이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피터 레지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레지넷이 너무 짱짱 모델이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이후로 한동안 꽤나 많은 모델들이 레지넷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어요. 레지넷을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고 레지넷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고 야 우리도 뭐 레지넷 도입하자, 레지넷 방식 도입해보자 이런 식으로 레지넷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레지넷의 시대였다 그렇게 부른 때가 거의 2016년이었고요. 사실 이것도 뭐 레지넷을 이제 어떤 이긴 모델이라기보다는 레지넷 말고도 아무튼 다른 모델들을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적인 기법이 이제 SV넷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지넷은 지금까지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2012고 얘가 2015거든요. 얘가 14고 그래서 2005년께 너무 옛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올드한 그 세션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것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니까 뭐 다 변형을 한 거잖아요. 다 레전에서 변형을 한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2018년 이후에는 이제 그 모델의 어떤 경량화는 아니야. 이게 성능을 막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모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것에도 많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에도 넣어야 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튼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모델들에서 어떤 기법을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걸 하고자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도 뭐 읽어봤을 때 물론 새로운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해서 이게 네, 제가 네 가지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그냥 어디러지하서 그냥 그림 보면 그냥 벌써부터 짜증이 날 텐데 여기서 제가 10분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제가 꼭 그 소개드릴 모델은 이제 알렉스 넷입니다. 알렉스 넷이고 이제 그냥 왜 알렉스 넷이냐? 그냥 사람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알렉스라서. 이게 첫 번 이게 여기 별명이 퍼스트 CNN 베이스드 위너입니다. 그래서 CNN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한 그런 모델이고 인풋 되는 이미지는 사이즈는 해상도가 227입니다. 227이고 이게 들어오면 여기 그림 보이죠? 이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어, 그 다섯 개 컨볼루션 레이어와 세 개의 풀 디파이트 레이어를 붙여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렐루를 처음으로 사용한 모델이라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맥스플린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플린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왜 그런지도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그 배치노말인데 이때는 배치노말 안 썼습니다. 요것도 지금은 안 써서 제가 설명 굳이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했고요. 일단 막 크롭하고 로테이션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했고요. 그다음에 드랍아웃도 이때는 배치노말 안 썼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여기서 넣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고 여기 이제 볼까요? 그 일단 224호 되는데 이게 그 논문이랑 실제로 논문을 내면 GitHub에 같이 코드를 구현한 걸 공개하는데 논문이랑 GitHub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번 이 모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227이에요. 227이고 계산 좀 해보면 우리 알고 있는 그 공식 있죠. 인풋 때는 그 디멘션이 n이고 필터 크기가 이제 f고 그다음에 플러스 패딩이 p만큼 됐으면 2p 그리고 스트라이드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아웃풋의 디멘션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200 여기서 지금 이 파란색이 필터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필터를 씌우면 55 곱하기 55 곱하기 48이 나온다는 건데 뭐냐 227 빼기 이제 필터 사이즈가 11이죠. 11이고 지금 패딩은 여기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스트라이드가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1 해주면 나오나요? 56인가요? 네, 여기도 56이네요. 56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56 지금 5 바이 여러 개인데 이것도 3 바이 3이라고 하는 그 것도 있고 5 바이 5 썼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논문에는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56 마이너스 어 50 55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 네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산하려고 가져왔는데 네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 55죠. 네, 55. 그다음에 55 마이너스 5 여기는 이제 그 패딩 하나 들어갑니다. 패딩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스트라이드가 2라고 되는데 여기 다 친절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글자도 제가 다 적은 것들이고 아무튼 논문에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제 굳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제가 그래서 지금 옆에 휴대폰에다가 적어왔어요.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걸. 그래서 이게 2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옆으로 요 길이는 이제 요 필터를 몇 개나 썼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뚱뚱해지고 이렇게 사이즈는 작아지고 점점 뚱뚱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원 바이 원 바이 얼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 내지 이제 천 가지의 천 가지 종류의 동물을 분류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 바이 원 바이 천으로 이렇게 수렴적으로 해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인풋 사이즈랑 이제 레이어 그 필터 스타일이 얼마 있고 패딩 얼마 있고 아웃풋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보시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딱 안 맞게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이제
사실 헷갈립니다. 이게 논문에 쓴 거랑 실제로 이게 거의 상관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아무튼 계산하는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논문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잘려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실제 논문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그것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를 거치면 레이어 필터를 씌운다는 게 필터가 그 가중치니까요. 그 파라미터가 이제 나오는데 뭐 파라미터 개수도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는 뭐 볼까요? 처음에 그 227 곱하기 227에다가 여기 또 227이라고 하죠. 여기. 아무튼 11 곱하기 11 곱하기 3에 그런 필터를 씌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11, 11, B로 그 뚱뚱한 건 3 이렇게 이런 필터를 씌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그 필터를 몇 개 썼죠? 여기 보시면 네 어디 있죠? 네, 아웃풋까지 64니까 64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칸 한 칸이 다 그 가중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여기서만 쓰는 파라미터만 해도 11 곱하기 11 곱하기 3 곱하기 이거를 몇 개 썼다? 64개 썼다. 그래서 2만 뭐 몇 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파라미터 개수 여기 숫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이거를 쭉 하게 되면 이제 총 파라미터 개수가 한 6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모델 돌리면 이제 뭐막 파라미터 합수반다 하는데 그게 이런 CNN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막 몇천만 개 혹은 개 이상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아무튼 아주 처음에 나왔던 이런 모델인데도 파라미터 굉장히 많고 지금 보시면 이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이제 그 FC 레이어에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FC 레이어가 이거 있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 가중치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썼던 게 이제 그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 그런 거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오는 모델들 보시면 그때부터는 다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요 FC 안 쓰고 FC는 한 번만 쓰거나 아니면 최대한 안 쓰고 요 글로벌 그 레버리지 풀링으로 처리를 하는 분들이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얘가 중간에 이렇게 풀링을 해줘요. 풀링이 그거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거 4바이 가면 여기서 맥스 풀링이면 여기서 최대값 하나 여기서 최대값 하나 여기서 최대값 하나 여기서 최대값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스 풀링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칸 중에서 최대값을 뽑아내는 건 맞는데 이제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칸씩.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들어가겠죠. 밑으로도 한 칸, 여기 들어가니까 1 같은 경우는 총 4번 들어가지만 뭐 1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맥스로 나오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 알렉스넷은 지금 여기는 윈도우가 2고 이제 스프레드가 1인 그런 그림이긴 한데 알렉스넷은 윈도우 3이고 스프레드 2인 이런 오버래핑 방식으로 맥스플레잉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쓰던 이미지 자체가 해상도가 많았고 227이면 우리 구글에서 이미지 하나 다운받아서 227짜리 이미지 하나 다운받으면 그냥 그 못 쓰죠. 해상도 너무 낮아서. 보통 우리 쓰는 게 막 480 이상은 쓰고 그런 것들도 사실 PPT에 넣으려면 막 1080 이런 거 찾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그때 그 해상도는 거의 뭐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해상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픽셀을 여러 번 이렇게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막 엄청 큰 값이 있으면 얘만 엄청 크고 여기는 다 작은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많이 큰 값이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쭉 다 커지게 돼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오버래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다 다른 건데요. 지금 스타일드랑 윈도우랑 똑같이 하면 이제 결과가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윈도우 그 알렉스에서 한 것처럼 윈도우는 3로 하고 스타일드 2로 하면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이 4의 위치가 그런 게 미세하게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예시고 아무튼 이때는 넷플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었구나. 왜? 픽셀이 너무 작아. 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제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렉스넷에서 그 다운 아이디어를 쓰는 거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정교화를 하긴 했는데요.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이걸 했는데 뭐 진짜 별거 아니고 식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데 이게 그냥 만약에 여기 이제 그 뉴런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처에 있는 얘네 가지고 이제 채널 와이드하게 그러니까 채널 1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뉴런끼리 얘네들끼리 정교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당연히 안 쓰고요. 사실 뭐 배치 노멀도 크게 막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아무튼 이때도 그냥 정교를 해줬구나. 그리고 만약에 언젠가 이런 단어를 보더라도 그냥 옛날에 했던 그냥 정교화 방식 중에 하나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스넷은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것도 그 이제 트랙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때 보시면 이게 원래는 그 96이거든요. 96개 이제 필터를 쓴 건데 이때 GPU가 딸려가지고 이제 그 따로따로 이제 병렬적으로 계산을 했어야 돼가지고 굳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투트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뭐야 그 영향이 안 돼가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조건 속에서도 아주 낮은 상대 이미지지만 꽤나 이제 잘 분류를 한 거죠. 뭐그 폴링도 하고 정교화도 하고 뭐 컨볼루션은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요거를 좀 뭐 이제 적당히 수정해가지고 한 모델이 이제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이 되면 이제 VGG 넷과 이제 구글넷이 이제 동시에 등장합니다. 같은 시점에 등장을 해서 사실 뭐 이제 네 그랬고 뭐 결론적으로는 구글넷이 1등을 하고 VGG 넷 2등을 하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쓰였는지를 보자면 됩니다. 다음부터 이제 VGG 넷인데 얘는 구글넷이랑 이 VGG넷이랑 같은 시점에 나왔는데 되게 달라요. 둘이 접근하는 방식이 엄청 다르고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얘네가 둘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일단 VGG넷을 보면 얘는 모델을 한번 깊게 짜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볼레이션을 레이어 하나 씌우면 피처 하나 나온다면 그럼 그냥 그 필터 엄청 많이 씌우면 필터를 엄청 많이 씌우면 피처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필터를 많이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런 인풋이 있으면 필터를 막 이만한 거 씌우면 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필터를 엄청 작은 거 씌우면 이제 수리가 있을 때가 나오겠죠. 그러면 필터를 한 번 더 씌우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작은 필터를 씌워서 최대한 많이 그 필터를 최대한 여러 번 씌우자. 이렇게 그래야 필터를 한 번 씌울 때마다 이제 그 활성함수에 들어가니까 활성함수에 넣는다는 게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확보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필터를 많이 씌워서 활성함수 많이 넣어서 피처를 최대한 많이 뽑아보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게 VGG 넷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막 이게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알렉스에만 해도 그 저번에 우승했던 알렉스에만 해도 그 레이어가 5개, 3개, 총 8개거든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깊게 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쓴 필터는 한 가지 3에 굉장히 작은 필터고요. 제가 그 수용 영역 설명드렸던 겁니다. 같은 영역을 이제 리플 쉐딩을 하려면 7x7 필터를 씌우면 이제 하나의 필터밖에 못 씌우지만 3x 3을 씌우면 3번을 씌울 수 없더라. 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7x7은 그냥 이거 한번 씌우면 바로 여기 되죠. 근데 3x 3은 3번 씌울 수 있으니까 작은 필터를 쓰면 레이어를 더 깊게 짤 수가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였다. 제가 요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도 이제 VGG넷의 핵심 아이디어가 요 리프렉티브 필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CNN1에서 시간이 되면 좀 모델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이 작은 필터를 쓰면 깊게 짤 수가 있고 같은 영역에 대해서 활성함수를 많이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도 더 적다고 했죠. 그래서 파라미터 적고 이제 활성함수 많이 넣으니까 필터를 많이 쓰니까 풍부한 피처를 잘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가 뭐냐? 초반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요. 큰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작은 필터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3x 3에. 그러면 아웃풋이 뭐 크기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또 작은 필터 또 써요. 그러면 또 크기가 얼마 줄어들지 않은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초반에 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피처맵의 크기가, 그러니까 차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F7을 쓰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글로벌 레버리지 그런 거 안 쓸 때예요. 안 쓸 때라서 F7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훌륭한 모델이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다. 그냥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무작정 깊게만 짜고 그런 모델이었다.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했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같은 영역에 대해서 작은 필터를 여러 번 쓰면서 파라미터를 줄이고 레이어를 깊게 짜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박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게 컴플렉시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제가 그 파라미터 대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파라미터 대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고 VGG가 이게 아마 이게 그 어느 대학교 연구팀이었어요. 옥스퍼드였나 스탠포드였나 그랬는데 어떤 팀이었고 이게 B가 이제 16 레이어 16 그러니까 VG 16 그리고 여기 E가 VG 19인데 보면 다그 3개짜리 필터를 사이즈 3인 필터를 계속 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플링하고 그 다음에 여기 FC 레이어를 3개 써서 FC 4096이라는 말은 이게 원 바이 원 바이 이런 이 길이가 4096이었던 거를 이거를 이제 1000으로 맞춰주는 어떻게 하죠? 여기 하나하나 4096개 하나하나를 다 가중치 연결해서 여기 하나 다음 또 가중치 연결해서 또 하나 이거를 1000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 겁니다. FC 레이어 중에 다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나올 그런 다른 에버리지 풀링을 쓰면 그냥 요거 여기서 평균해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FC 레이어랑 이제 다른 공식이랑 그 에버리지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려고 하셨죠? 네. 여기 파라미터 보면 여기 D랑 E랑 여기 나와 있는데 개수 보면 한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개가 넘고 실제로 이따가 그래프가 아마 나올 텐데 파라미터가 어디에 많은지 그래프가 나올 텐데 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쪽에 FC 레이어에 한 90% 이상의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랬고 여기도 이제 렉스프링을 쓰는데 우리가 그 한 2년 전에 썼던 알렉스넷에서 썼던 그 렉스프링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렉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인풋되는 이미지의 그 사이즈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그 픽셀 하나하나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깊게 짰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점점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타일들을 띄엄띄엄 봐야 될 필요도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이제 네, 이미지가 이만해도 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이미지가 이만해도 네, 사람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필터를 같은 걸 주면 여기는 조금만 돌려도 여기 머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참 가도 머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스타일드가 필요하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스타일이라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여기 그림 여기 아키텍처를 보시면 네 여기인데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인풋이 되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3 바이 3 이거 필터를 씌워요. 필터를 이렇게 씌워서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는데 그 결과가 똑같아요. 227이에요. 똑같이. 220 바로 227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컨볼루션 씌우면 아까 말했죠. 사이즈가 작아서 뚱뚱해진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VGNet은. 왜냐면 필터가 너무 작으니까 일단은 필터가 너무 작아서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한 가지 설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드냐? 이 227에다가 패딩을 시키거든요. 패딩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3 by 3을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227, 123, 플러스 2, 그리고 스프레드는 1이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공식하면 그대로 227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내일 거쳐도 네. 크기가 다운 샘플링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거를 닦고 뚱뚱하게 만들려고 우리 다운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운 샘플링을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저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 넷플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을 치워도 어차피 똑같은 빨간색 나오니까 이 빨간색이 넷플링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로 하면 이제 여기서 크기가 절반이 되겠죠. 네, 크기가 절반이 되니까 224가 이제 112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컨볼루션을 한 치시다가 또 넷플링 안 쓰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컨볼루션 레이어만 씌워도 사이즈가 이제 그 다운 샘플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씌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근데도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건 이제 연산의 어떤 한계가 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깊게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네트워크를 한번 깊게 짜보는 거구나. 물론 논문에서도 밝히긴 합니다만 네트워크를 한번 깊게 짜보자 그런 접근 방식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능은 어땠는지 볼게요. 성능 보면 이게 D가 VGC 16, 얘가 16, 얘가 19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요거랑 여기 에러가 있는데 뭐 깊어지면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19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거나 혹은 이쪽이 에러가 더 큰, 그런 깊어졌는데 에러가 더 큰 그런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적정 그냥 깊게 만든다고 이게 에러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이때는 이제 깊게 짜면 당연히 파라미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좀 파라미터 너무 많아서 그런가? 좀 오버피팅 됐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오버피팅은 아니었고 그냥 깊어질수록 이제 그냥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네, VGD넷은 이런 모델이었고 3x3 가지고 네, 요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필터를 써서 아주 깊게 만들어보는 거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같은 때 등장을 했는데 이제 구글 레이지 얘는 이름부터 보이다시피 그 구글 이제 리서치 팀에서 만든 그런 모델입니다. 좀, 좀, 좀 놀랍다고 하던데 사실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레제넷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만든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얘는 이제 별명이 아까 의진의 별명이 뭐였죠? 비퍼 에도였나? 네, 그랬는데 얘는 인셉션입니다. 그 별명이 왜 그러냐? 인셉션 그 영화 있죠? 영화 보면 막 꾸는데 꿈속에서 또 꿈꾸죠. 또 꿈꾸고 막 이렇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있죠.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작은 네트워크가 또 있더라는 거죠. 약간 꿈속의 꿈처럼.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셉션이라고 부르는데 요 모델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요 인셉션 모듈이고 보면 총 이 덩어리가 한 9개 있어요. 9개 있고 네, 9개 인셉션 모듈이 있고 요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2개씩 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여기 앞에 3개, 그다음에 뒤에 하나 더 해가지고 총 22개의 레이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설명드릴 때는 한 4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스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 네트워크 초반에 VGNet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3x 3을 써가지고 다운 샘플링이 좀 느리게 된다고 했죠. 대신 깊게 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7x7을 써버려요. 7x7 써서 얘를 한번 그냥 확 줄여줘요. 그 다음에 3x3, 3x3, 3x3 이런 걸 쭉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그냥 빠르게 다운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런 VGNet의 문제였던 어떤 파라미터 문제나 그런 거에서 조금 그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VGNet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필터를 더 많이 써서
더 깊게 짜서 피처 많이 뽑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구글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 라는 거 보면요. 얘도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셉션 모듈이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했냐 그 요 부분 있죠. 여기 9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 하나 이 덩어리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샥 돌리면 이게 프리비어스 레이어고 이게 이제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고 어떻게 되냐? 얘는 그 그냥 이런 그런 어떤 프리비어스 레이어에다가 그냥 이렇게 필터 씌우는 게 아니에요. 필터 씌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씌우고 더 큰 것도 씌우고 네 그리고 더 뭐 더 작은 더 작은 것도 씌우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사이즈의 이제 그 필터들을 씌웁니다. 이렇게 원바이원도 씌우고 3x3도 씌우고 여기 씌우고 엑스플린도 하고 이렇게 결과를 4개를 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그림 이것도 제가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다 이제 그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려요. 음. 이렇게. 근데 이거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랑 이렇게 나온 거랑 콘캡 시키려면 여기다가 패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패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원바이 원으로 했을 때 피처가 여기 있고 프리바이 스리로 했을 때 나온 피처가 여기 있고 여기 피처가 여기 있고 여기 피처가 여기 있고 이렇게 뭐라 적었죠? 네, 다양한 사이즈의 필터를 씌워서 나온 결과를 이제 앙상블을 한다라고 앙상블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종류의 피처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모델 설명할 때 논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보면 여기 두 개예요 이게 두 개고 이게 뭐지? 싶어서 보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보시면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가 다르냐? 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여러 가지의 이런 필터를 씌우고 싶으면 그러면 만약에 뭐 물론 여기 필요한 파라미터가 다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4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이것도 씌우고 저것도 씌우고 이것도 씌우고 저것도 씌우고 하니까 원래 여기 하나에 들어갈 건데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4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이제 좀 뭐랄까요 잡아주기 위해서 뭘 하냐? 얘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무슨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줄이는데 무슨 도움을 주냐? 라는 걸 보면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이제 레이어가 이전 단계에서 넘어올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다가 뭐 2x2 필터를 씌운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런 필터가 네, 이런 필터가 씌워 되겠죠. 이거를 쭉 돌리고 쭉 돌리면 시점을 하나. 네. 그리고 또 돌려서 또 쭉 돌려서 시점을 이렇게 나와줄 텐데 그러면 이 지금 채널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이 뒤에까지도 다 지금 파라미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요 원바이 원, 요 필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씌우는 거죠. 여기 한번 이렇게 원바이 원을 씌우면 네. 그러면 여기 이런 피처맥이 나오겠죠. 원바이 원이니까 사이즈는 그대로. 근데 이런 필터를 뭐 한 2개 그리 귀찮으니까 2개만 썼다고 할게요. 2개만 썼다고 하면 여기에 다시 여기가 이게 앞에 게 빨간색이고 뒤에 게 이렇게 요 깊이가 요 채널의 그 깊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찍으려고 했던 그런 필터를 씌우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훨씬 적죠. 왜냐하면 그 채널의 깊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채널의 깊이를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내가 찾아보면 막 채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양한 사이즈 필터를 씌우려면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원바이원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원래 요거를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 원래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원래는 이제 패딩이 2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5x5 곱하기
이게 5x5라고 해요. 그리고 그 채널이 480인 이런 필터를 48개 써야 되죠. 그래야 여기 하나 썼을 때 피처를 하나니까 피처를 하나니까 이거를 48개 써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연산량 자체를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원바이원 필터 16개로 하나 씌워서 하나 그다음에 한 16개 씌워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던 이제 5x5 요거를 씌워주게 되면 깊이가 채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거를 48개 쓰면은 여기 아까 5마이너스 16개 썼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16 이런 필터만 이제 48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바이원 얘가 이제 그 이후의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막 모델 아키텍처 보면 얘가 막 많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그냥 막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이피션치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그냥 요 필터 씌우기 전에 원바이원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그냥 줄여줬구나.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이 필터 자체의 뒤로 뚱뚱이를 이렇게 잡아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이해 안 돼요, 원래. 이게 뭐지? 했는데,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빠르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시작하면 하더라. 그리고, 원 바이 원 가지고, 이제, 원 바이 원 덕분에, 이제, 다양한 필터를 씌울 수 있는 거죠. 이 인셉션 모듈 하나 안에. 요 인셉션 모듈이, 이제, 이 구글 랩에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데, 다양한 필터를 씌워서 다양한 피처를 뽑아봤다.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원래 같으면 연산량 때문에 못하는 걸 이거 덕분에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델의 깊이를 보면 지금 레이어가 22개인데 레이어가 깊어지면 고질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이제 그 베니시 그레디언트죠. 다들 이제 아시죠?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시 그레디언트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인클리스터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중간중간에 이 보조 분류기 있죠. 보조 분류기를 달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뭐 숫자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모델을 레이어가 깊어지면 벤시 브랜드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정보에 기반한, 지금까지 학습한 걸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분류기 있죠. 그거를 여기랑 여기 붙여놓는 겁니다. 붙여놓고 이제 백프로브 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사라질 때 그 중간에서 한번 그 그레디언트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그 베니싱 하면 또 한번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방지해주고 물론 이게 트레인에서 학습을 할 때 그때만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 가중치 업데이트가 잘 될 테니까요. 실제로 그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잘 계산이 된 가중치를 그냥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다음에 막 2018년, 19년 다음에 나온 모델들 보면 사실 이거 필요 없다. 막 이런 모델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갑자기 그런 모델을 보면 필요 없다고 이게 막 필요 없다고 해요 갑자기 이 보조 분류기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필요 있니 없니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모델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맥락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중간에 넣어줬다. 아무튼 베이스 그레이드 디언트를 고려를 하고 해결하려고 했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글렛은 뭐 아까 뭐 원바이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요 파라미터나 연산량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거를 줄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VGG는 그냥 무작정 깊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성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고 구글렛은 좀 이피션시하게 만들어 보자. 좀 이게 가성비 있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리스파이어에서도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요거를 원래는 FC 방식으로 하면 이거를 만약 이런 상태의 마지막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쭉 펼쳐줍니다. 이걸 그냥 하나 쭉쭉쭉 다 펼치면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1024죠. 네, 그래서 5만 얼마가 돼, 5만 얼마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뭐 1000개면 1000개, 1024개면 1024개를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에 다 가중치 연결해가지고 쭉쭉 연결해서 이게 다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또 하나. 그러면 몇 개예요,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네, 원래 요 5만 개 곱하기 1024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올 때마다 5만 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00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중치 이만큼 필요한데 FC가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평균 내면 되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평균 내면 되고 두 번째는 평균 내면 되고 그런 방식이니까 파라미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극복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구글렛의 그 핵심 아이디어인 첫 번째가 인셉션이었고 두 번째가 GAP를 썼다. 얘가 거의 뭐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조금 처음이니까요. VC도 안 썼으니까 물론 얘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가 구글렛 저기 뭐야, 그 팀에서 보면 알렉스넷이랑 VC는 요 앱실에서 파라미터가 엄청 많더라. 90% 이상이 여기 있더라. 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봐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기 파라미터 다 들어가니까 네, 가중치가 다 들어가니까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어, 레지넷인데 빠르게 하고 있네요. 레지넷은 이 백그라운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네 아무튼 지금 알렉스넷 받고 얘는 이제 그거 있죠. 이거 막 이제 투투앱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제 뭐그 뭐야 정교화도 하고 아니면 뭐 플레이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잘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VG는 조그마한 필터 가지고 한번 깊게 만들어 본 그런 그 딥한 그런 모델이었죠. 근데 사실 뭐 구글리스가 깊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셉션 하나에 지금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인셉션이 9개밖에 없는데 인셉션 하나에 이제 컨볼루션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레이어가 더 많이 하지만은 이 VGG 컨셉 자체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구글에서 뭐 했던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의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고 구글렛은 어떤 하나의 인셉션 안에 그냥 이렇게 컴플렛을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씌우고 이렇게도 씌우고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도 씌워서 어떤 앙상블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피처를 줬던 그런 모델이었고 이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 바이 원 그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도 쓰고 이런 그렇게 해서 그 연산의 그런 효율도 좀 챙겼던 그런 모델입니다. 얘 보면 사실 나중에 아마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어큐러시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얘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은데 어떤 파라미터 개수나 아니면 그 연산량 같은 거 보면 구글렛이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어큐러시는 되는데 얘는 파라미터도 엄청 많고 연산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진 않죠.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뭐 엄청 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네,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이제 구글렛이 1등을 하지 않나 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 아닙니다. 믿으셔도 돼요.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번 놀랬겠어요. 이거 뭐 이거 미쳤다. 원래 레이어 깊게 짜면 베니싱 그래디언트 문제도 있고 뭐 깊게 짠다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깊게 짜려고 하다가 뭐 안 되는데 뭐 그러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뭐 여기서 다 이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레이어 한 150개 짜버리고 그 이제 뭐랄까요 여기 에러도 이렇게 3.57 이게 뭐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에러예요. 아무튼 에러도 굉장히 낮춰버린 이런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얘가 백그라운드 보면 그 얘가 좀 무서운 게 레지던트 팀이라면 얘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여기서 뭐 하냐면 VGNet 가지고 얘를 VG 얘 논문 보면 19까지 짜거든요. 근데 얘가 20레이어 짜고 그다음에 56레이어를 짜버립니다. 요즘 짠 다음에 그냥 박제를 해요.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왜 그 오버피팅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그 깊이 짜도 성능이 안 나왔던 게 오버피팅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그 그 뭐야 트레인 에러 있죠. 그걸 안 봤어.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인 에러까지 이제 그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개를 해버리고 VG, 완전 VG넷은 아니고 요거를 요 레지넷에서 조금 만지긴 했는데 아무튼 VG넷은 레이어 깊을수록 테스트 에러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에러도 더 낮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합이면 그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더 높아야 되는데 깊게 짜면 근데 그냥 트레이닝 에러도 지금 여기 보시면 더 이제 높은 거죠. 깊게 짜는. 그래서 오버피팅이 아니고 그냥 학습이 안 된 거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더 깊은 네트워크가 덜 깊은 네트워크를 모방을 하더라. 따라 하려고 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한 15분? 네, 15분에 한 17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레진의 여기서 본 거는 이제 VGN에서 깊이를 깊게 따니까 오버피팅이 아니라 언더피팅이었다는 거고 그 말은 트레이닝 에러도 그 깊게 짜는 모델이 더 높더라라는 걸 여기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네트워크가 덜 깊은 네트워크를 모방하더라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이 말 보고 사실 느낌이 안 왔는데 그 뒤에 내용을 공부하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더 깊은 네트워크가 덜 깊은 네트워크를 모방한다는 말은 이 레이어가 만약에 세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얘가 더 깊은 거죠. 얘가 덜 깊은 거예요. 근데 얘가 덜 깊은 걸 모방한다는 말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셋 중에 하나가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려고 똑같은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는 없는 거니까. 그래, 이 말이 이제 이 더 깊은 네트워크가 덜 깊은 네트워크를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네. 요 더 깊은 네트워크가 뭐요 36개가 더 많은데 요 56 레이어짜리에 어떤 일부 레이어는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이랑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키텍처 보면 이런데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고 이게 굳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처음에 그 이 레진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VGNet가 요 구글 넷에 아이디어를 조금씩 가져온 게 있습니다. 조금씩 가져와서 썼고 뭐 둘 다 좋은 모델이었으니까요. 가져와서 썼고 좀 필요할 때 여기서 가져온 아이디어들이 좀 보이거든요. 먼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진행해 주는 건 이거는 구글 넷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그리고 여기 선바이 3만 쓰거든요. 선바이 3 쓰고 여기 뭐야 필터의 개수만 좀 다르지 사이즈는 다 똑같죠. 다 3 바이 3이에요. 요거는 또 VGG넷에서 했던 그런 아이디어랑 좀 유사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3 바이 3만 써서 이렇게 특징을 깊게 따서 특징을 잘 뽑아내보자 라는 거였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다운샘플링을 해버리고 3바이 3로 하면 이러면 특징 제대로 뽑히나? 요 문제가 있거든요. VGNet에서는 다운샘플링 엄청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3바이 3을 썼을 때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좋은 피처를 잘 뽑아낼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게 없었던 거죠. VGNet에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레지넷에서는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3번 이상을 해도 좋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이렇게 다운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레이어를 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요 하나를 어떤 하나의 블럭이라고 해서 이제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해요. 레지듀얼은 이제 레지듀얼 넷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거고 이제 이 레지넷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 레지듀얼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 레지듀얼 블럭 하나에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뭐 렐루나 그런 활성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레이어 하나 지나갈 때마다 활성함수 쓰니까요. 아무튼 이런 그 레지듀얼 블럭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네, 몇 개인지 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막 비교를 하죠. 이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사실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사실 이제 이게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 아니면 뭐,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거를 안 하는 버전과 네, 한 버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VGG19 19 레이어 쌓인 그 VGG넷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을 하는 게 이제 레지넷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인풋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쪽이 여기 7바이트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쪽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표입니다. 같은 논문에 있는 표니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저 뭐라고 썼죠? 네. 처음에 64개의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좀 큰 이런 컨볼루션 필터를 써서 빠르게 다운 샘플링을 한번 해주고요. 구글랩처럼.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의 이런 컨볼루션 필터, 3x, 3x3의 이런 컨볼루션 필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레지듀얼 블록을 넣습니다. 블록을 넣고 이거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컨볼루션을 1x, 네, 이렇게 컨볼루션을 2x, 3x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컨볼루션을 2x, 3x 하나하나가 여기 색깔로 구분된 이게 되겠죠. 이게 컨볼루션을 1x, 이게 1x인가? 네, 2x, 3x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이렇게 레지듀얼 블럭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막상 안에 까보면 2개에서 3개의 어떤 컨볼루션을 3x3의 컨볼루셔널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레전넷도 이 깊이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붙는데요. 이 레이어가 좀 깊어지면 여기 레지듀얼 블럭 하나 안에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3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좀 볼만한 점은 첫 번째랑 마지막에 원바이 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바이 원 완전히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하러 썼죠? 이거 채널 길게 뚱뚱한 거 이거 주로 이렇게 잘라주려고 썼죠. 이게 낮으려고 이거 하려고 썼기 때문에 이 말은 레이어가 깊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파라미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구나. 이게 2개에서 3개로 바뀐 게 원바이원을 썼다는 거는 모델이 깊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파라미터 개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겠다. 그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에서 이렇게 쭉 이어주는 원바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이미지넷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를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개로 FC 레이를 써서 마지막에는 만약에 1024개였으면 이게 1024개에 이런 게 있었으면 3x3가 있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글로벌 레벨 풀리 써서 이렇게 원바이 원, 1024 이걸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만 하나의 FC 레이어를 쏠 수도 있고요. 1000개. 결국엔 1000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레이어별로 이렇게 연산에 그런 횟수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설명을 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블럭 하나에 레지듀얼 블럭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뭐가 좋은지. 여기 레지넷의 등장 배경이 더 깊은 레이어가 덜 깊은 레이어를 따라한다고 했죠. 이 말은 특정 더 깊은 레이어에서 몇 개의 레이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쓸데없는 레이어가 많아서 학습이 잘 안 된 거였어. 라는 게 이 레지넷 팀에서 발견한 그런 인사이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 CNN 모델처럼 이 컨볼루션을 거친 결과, HX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풋이 되겠죠. 이게 들어가서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이걸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함수로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X가 들어가서 HX가 나온다는 말은 이런 어떤 필터를 씌울지가 요 함수
h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x에다가 h를 씌운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NN 개념에 적용을 해보면 네, h는 어떤 필터를 씌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hx를 학습하기보다는 학습 결과 hx에서 그냥 인풋된 x를 제외한 이 남은 부분만 요 부분만 학습을 하자라는 게 이 레지듀얼 블럭의 레진넷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원래 이렇게 해서 여기 필터 뭐 들어갈지 약속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떤 값이 나오겠지. 근데 어떤 값이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그 값을 그냥 HX라 보지 말고 fx 플러스 x로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hx-x 이 부분을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hx가 나왔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인풋으로 넣었던 그 값을 빼서 그 남은 나머지 부분을 fx라고 부르고 그 fx를 학습을 하는 게 더 좋더라라는 게 레지넷입니다. 어, 이게 뭐 제가 굳이 좀 밑밥을 깔자면 이게 논문에서도 정확히 이 단어를 써요. 이 카운터 인투이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아니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다는 거지? 이게 지금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모델 요 레이어의 이런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더 좋구나라는 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연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기존의 CNN 모델처럼 HX를 학습할 때는 지금까지 학습된 피처인 X 있죠. 이 X가 이미지에서 뭐 이렇게 적당히 뚱뚱해진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아웃풋이 더 뚱뚱해 뭐 이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학습된 피처인 X를 기반으로 새로운 HX를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 그러면 FX를 학습할 때는 뭐가 좋냐? 이 아웃풋 되는 X가 옵티멀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가중치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그 말은 이 fx 이 점차 부분이 0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아니 얘랑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디멘션이 바뀌겠지만 얘랑 얘는 디멘션 같지 않나? 그리고 그럼 얘 학습하는 거랑 얘 학습하는 거랑 아니 뭐 무슨 파라미터 개수 차이가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x는 이번 레이어의 인풋이기도 한데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x 자체에 이미 어떤 피처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근데 그거를 넣어서 네. x는 이미 이미지의 피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x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hx를 학습하기보다는 이제 x에 있는 피처는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 이 레지듀얼 부분만 학습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건데 사실 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x를 통해서 그 x로 h가 나오는데 h가 학습을 한다는 게 이 h가 완전히 새로운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 요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게 여기서 이 레진의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 약간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을 때 뭐 이런 로스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막 찾아야 되는 점은 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데 이 X가 지금까지의 이 이미지의 피처를 어느 정도는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옵티멀 포인트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이미 조금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작업이 조금 반영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근접한 그 정도 상태의 그런 위치가 X라는 거죠. X도 여기를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의 어떤 중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네,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새롭게 가중치를 다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린다기보다는 이 x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써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요 나머지 부분만 학습을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이 로스 펑션이랑 좀 얼마나 이렇게 밀접한 개념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요 x가 이미 좋은 그 피처를 담고 있는 정보인데 이거를 그대로 한번 반영을 해주고 남은 부분만 학습을 하니까 훨씬 더 어, 그 어떤 효율적이더라, 더 빠르더라 라는 게 요 레지넷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레지넷은. 이게 다고 진짜 다인가요? 네, 진짜 다예요, 이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요걸 볼게요. 그 원바이원 수는 이 더 깊은 네트워크로 갔을 때 원바이원 쓴다고 했는데 얘를 보면 어, 레지넷의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한 레지넷 50이라고 해요. 50 정도 되면 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레지더럴 블럭 자체를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풋의 채널이 256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지금 디멘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256이면 256이면 원 바이 원 여기 이런 필터를 64개 써서 이런 채널을 64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터를 하나 쓰면 PC방에 하나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쭉 돌리면 이런 첫 번째 피치맥이 나오고 또 새로운 필터를 초록색 필터를 쭉 돌리면 두 번째 피치맥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또 세 번째 쭉 돌리면 또 피치맥이 나오겠죠. 이거를 64개나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요 채널 256이었는데 원바이원을 쓰니까 그 가로 길이나 세로 요 길이는 똑같겠죠. 똑같은데 채널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64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구글렛의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씌우려고 하던 요 3x3를 이제 그러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3x3가 채널이 256이 아니라 64죠. 이게 256개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뭐죠? 요 필터의 채널이 256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채널이 64만 돼도 된다는 거죠. 채널이. 그리고 다시 그러면 지금 채널이 64니까 지금 인풋이랑 아웃풋은 그 채널을 맞춰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채널이 64니까 다시 이 원바이 원을 다시 256개 사용을 해서 그러면 지금 채널이 64면 여기다가 또그 3x3를 한 다음에 3x3를 한 다음에 그러면 3x3 할 때는 지금 이미 약간 이득을 봤죠. 네,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거를 256개 사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256개가 이렇게 쭉쭉쭉 쌓이는 거죠. 그러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 커널 트리 같은 거예요. 살짝 그 원바이 원 요 컨볼루션 필터로 요 채널을 여기 그림 다시 그릴게요. 여기 이게 256이면 요 원바이 원 필터로 여기 뒤에를 싹둑 잘라준다 이거는 조금 연산이긴 한데 요 크기를 여기 잘라줘요. 크기를 이렇게 자르면 그 다음에 필터를 씌울 때 요만큼의 파라미터만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다시 이 원바이원을 256개 써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를 실 때는 요만큼 필터를 썼는데 인풋도 인풋은 256 채널인데 요 필터는 요런 거 썼죠. 작은 거. 요런 거 썼는데 아웃풋은 다시 256이 되는 거예요. 그 연산을 세 번 해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파라미터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다른 어떤 모델들 봐도 이렇게 그냥 처음에 원 바이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원바이원 해주고 그 안에서 막 뭐 하고 이런 식의 아키텍처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다 이런 트릭을 좀 썼다. 그런 이 원바이원 컨버전을 가지고 필터의 이 채널을 좀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원래 이만한 건데 이걸 좀 짧게 주려고 이렇게 처음에 원바이원 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이거는 채널 잘라주는 거 이거는 채널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하니까 필터를 더 짧은 걸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트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 깊어질 때 이런 거 쓰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레지넷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지넷은 그냥 레지듀얼 블럭이 다예요. 레지듀얼 블럭이 다고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죠. 원래는 구글레까지만 해도 여기 인플레이, 아웃플레이, 아웃풋 있고 인풋 있고 여기다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다양한 거 씌워가지고 앙상블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여기는 그냥 인풋 자체를 여기다가 더해줘 버리는 거죠. 더해줘 버린다기보다는 그냥 이 출력 아웃풋에다가 아웃풋이 뭐 똑같겠죠. 아웃풋은 이거예요. 아웃풋이 변하진 않아요. 아웃풋은 그대로인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인풋된 x와 나머지로 봐버린다는 거죠. 요게 레지듀얼 블럭의 요게 이게 나머지니까 그래서 이제 레지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학습하는 게 요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학습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인풋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더 빠르더라 더 정확하더라 라는 게 여기 레지넷입니다. 그래서 레지넷이 뭐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게 뭐 거의 뭐 한 찬양을 받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2015년에 뭐 이제 요 대회에서 1등을 하고요. 요게 이제 이미지 넷을 분류를 누가 잘하나 하는 대회인데 여기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네, 다른 대회에서도 뭐 이게 뭐 좋은 성과를 뭐 뒀다고 하네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뭐 의의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저번 세시부터 집중하고 있는 게 여기 그 분류잖아요. 이미지 분류인데 이미지 분류는 뭐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디텍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이터 셋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해석에서도 이제 그 11% 낮다, 2등보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거의 1등을 한 거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거의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누가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은 누가 약간 이런 모델들이 1등 모델들이 다 달랐다고 해요. 잘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약간 이걸 다 통합하는 그런 모델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든 레지넷이 2015년 이 시점에서 그냥 짱짱이 했다. 짱을 먹었다.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델의 그런 정확도나 아니면 연산량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알렉스 넷은 뭐 거의 뭐 볼 것도 없고요. VG 넷이 나와요. 얘가 이제 그냥 무작정 한번 딥하게 만들어 본 그런 모델이라 했죠. 그래서 요 원의 크기가 이제 파라미터 개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x축이 그 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릇이죠. VG 넷은 이제 2010 알렉스 넷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2014년에 나왔는데 그때 보면 엄청난 모델이었죠, 사실. VG 넷이. 연산도 엄청 많긴 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이게 동그라미 크니까 이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많긴 한데 모델을 깊게 짜서 이렇게 성능을 확 끌어올렸던 모델은 맞습니다. 제가 막 되게 안 좋게 말했는데 아주 좀 주목받았던 모델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구글렛이 이제 얘가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 거의 뭐 각 살짝 낮은 어크레시인데도 얘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동그라미가 엄청 작죠. 파라미터 개수가 요만하다는 겁니다. 요만하고 당연히 파라미터 수 적으니까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러죠? 오퍼레이션도 거의 몇 배인가요? 한 6배 이상 작죠. 그래서 거의 같은 성능을 내는데 이 정도 만에 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피션시한 그런 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이 레지넷이 이제 거의 뭐 버큐리시를 확 끌어올렸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만하다 갑자기 에러가 이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버큐리시를 확 끌어올렸던 모델이 이제 레지넷입니다. 레지넷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그 구글렛이 이게 뭐 아까 제가 별명처럼 말씀드렸는데 얘가 분명히 인셉션 V1 이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넷입니다. 구글 넷이고 그 인셉션 2, 3, 4까지 있는데 요거를 조금씩 변형해서 더 나은 모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인셉션 V3, 인셉션 V4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VGNet은 어크리시에서는 굉장히 우수했죠. 그때 굉장히 우수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메모리도 너무 많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학습이 좀 느린 그런 지금 보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글넷은 어크레시는 이제 VGG보다 살짝 낮지만 파라미터나 오퍼레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다음에 레지넷은 어크레시가 굉장히 높은데도 뭐 어떤 글로벌 에너지 풀링이나 이런 구글넷의 아이디어나 이 VGG넷의 아이디어를 적당히 잘 착안을 해서 네. 이 에버리지 풀링으로 파라미터 수를 좀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레지듀얼 블록으로 이 연산 자체를 좀 낮게 해주죠. 왜냐하면 그냥 X를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더하는 연산이 어떤 컨볼루션의 연산이 아니라 그냥 더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 연산량 자체는 굉장히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블록으로 이제 이런 오퍼레이션의 숫자도 이제 좀 잡아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발레트넷은 거의 이제는 아이디어를 따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전개 방식이나 예,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는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아서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VGG넷, 그다음에 구글넷, 그다음에 레지넷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2015년에 이렇게 레지넷이 빵 하고 끝나요. 2015년에 이게 아마 12월일 거예요. 12월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레지넷이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뭐 그야말로 레지넷의 뭐 시대였다라고 막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2016년에는 VGG넷이나 구글넷, 레지넷처럼 막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죠. 굉장히 새로운 소리 바이 소리로 그 리스트 필드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더 깊은 네트워크를 더 적은 파라미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고 구글넷도 인셉션이라는 이제 장난 아닌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다음에 레지넷은 이런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완전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다 했었던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처럼 이제 어떤 다른 모델의 어떤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었고요. 2016년에는 막 이것만큼 이렇게 막 혁신적이거나 막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고 이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가 이제 구글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구글에서는 인셉션 2 내고 3 내고 막 이 구글넷을 좀 더 성능이 좋도록 막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막 논문을 많이 써요. 논문을 많이 쓰는데 인셉션 4에서 무슨 논문 쓰냐? 인셉션 V4, 인셉션 레지넷 이런 거. 그러니까 레지넷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인셉션을 하는데 네 여기 뭐 저도 이거 뭐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인셉션이 그거였죠. 이렇게 인풋 있고 아웃풋 있으면 여기 인풋 있고 아웃풋 있으면 여기다가 다양한 이런 필터들을 씌워서 이렇게 풀링을 해서 다 콘캣을 시켜서 다양한 피처를 보겠다라는 게 인셉션이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막 변형을 하고 막 투, 쓰리, V 인셉션 투, 쓰리 데이인데 막 변형을 하고 막 변형을 하고 아무튼 뭐 많은 걸 합니다. 많은 걸 해서 네, 네, 저거 같네요. 인셉션 구조나 아니면 막 레이어 순서도 좀 바꾸고 아니면 전기화 방식도 막 조금 바꾸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를 하면서 인셉션 4에서 결국 나온 게 이런 레지듀얼 블럭입니다. 그래서 인셉션에서도 결국에는 이 인셉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필터를 씌워서 다양한 특징을 뽑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여기 그대로 이 훅을 한번 더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 결국에 이 인셉션도 이 레지넷의 아이디어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 대회가 2017년까지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이 막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좀 달라진 걸로 아는데 아무튼 16년 후도 막 어떤 막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앙상블에서 그냥 잘 분류 잘 한 팀이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조금 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약간 롤 하면 승률은 높은데 재미없는 챔프들이 있잖아요. 앙상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성능은 잘 나오는데 약간 좀 신박하지도 않고 그냥 아유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거 잘 짜가지고 잘 조합해가지고 뭐 적당히 제일 높은 걸 제출했으니까 제일 높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약간 낭만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앙상블이야 뭐 이런 뭐 앙상블인데 뭐 약간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이때는 앙상블한 팀이 1등 했으니까 아예 뭐 신박한 모델 없었네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아무튼 뭐 결국에 이렇게 1년 내내 이제 막 인셉션 내려는 구글도 레지던스 아이디어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쓸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대회가 2017년까지 한다는데 2017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에 누군가가 뭐 우승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막 SVD 시라고 하는데 저도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몰랐고 새로 공부했는데 얘가 막 구글 레지나 어떤 레지넷처럼 막 새로운 아이디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음, 또 게임을 할까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총을 줬잖아요. 총을 주면 이제 뭐 총에다가 그다음에 뭐 또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막 뭐 탄창도 줍고 막 어떤 여기 조준경도 막 줍고 막 뒤에다 부착하는 아이템도 막 주어가지고 더 총을 이제 쏘기 쉽게 만들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띄운 채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여기 그냥 모델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 기존에 쓰던 모델에다가 이제 끼워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될게요. 얘가 이 부분이 이제 SE넷이 진행되는 요 과정인데 보시면 뭐 다 지금 설명을 안 드릴 거니까 이 인풋 채널이 있고 이 뭐야 노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즈가 있죠. 근데 이 아웃풋 채널이랑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뭐 구글 레지넷이나 하면서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인데 SE넷을 써도 뭐 똑같다는 거죠. 그 채널이랑 요 사이즈가. 물론 들어가는 요 숫자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그 모델에다가 그냥 중간에 요 과정 추가해주면 그냥 SE넷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은 거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구글넷 뭐 레지넷 VGG넷 쓰는 그 과정에 중간에 이렇게 쏙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부착하는 그런 아이템 같은 그런 네트워크죠.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막 설명드렸던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엄청 쉬운데 딱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피처는 이제 요게 들어가요. 요게 지금 이런 상태라고 쳐요. 네, 지금 이런 상태라고 치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스키즈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활성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활성화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곱 연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를게요. 펑션.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이름 있어 보이게 잘 짓죠. 되게 이런 거 아니고 스케일도 말 아니고 그냥 곱셈인데 그죠? 네.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글로벌 레벨 플랜 있죠. 요걸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채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채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채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평균에서 여기 평균에서 두 번째 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 녀석들의 요게 다 평균을 내버려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원 바이 원 곱하기 이게 C가 되는 거죠. 채널 크기만큼의 어떤 원 바이 원 그런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알겠어. 이게 스피드. 이거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 보면 그냥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데 그냥 이름만 이거 굉장히 이거 개쩌는 스퀴즈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이미 쓰던 이거예요. 그냥 이거고 진짜 이름 짓는 거 보고 제가 겁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름이 무서우면 막 이 겁을 많이 되게 먹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는 거는 이 스퀴즈 된 이런 거 있죠. 요거를 그냥 FC에 한번 넣고 그 말은 FC를 한번 넣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게 1024라고 할까 이런 상태를 원바이 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FC를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렐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또 F11에 한번 넣어서 또 바뀌겠죠. 뭐 50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다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또 F11에 한번 넣고, 또 여기 뭐야, 활성함수에 또 넣어요. 렐로 한번, 시그모이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게 논문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을 보면 이게 그냥 글로벌 엘리버리티 풀링이죠. 그냥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 이 면에서 그냥 여기 평균되는 거.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봐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 FC를 한번 넣고 렐로 넣고 FC에 한번 넣고 시그모드 넣고 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은 충격적이죠. 그냥 곱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네, SC와 SUC를 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연산처럼 보이지만 그냥 곱하는 거죠. 어떻게 곱하냐? 여기서 네, 여기서 얘를 FC 넣고 그다음에 active 펑션 넣고 FC 넣고 active 펑션 넣고 이렇게 나온 게 이라고 했죠. 근데 이 채널 보면 다 C예요. 근데 FC 레이어는 이제 요거 길이를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죠. 뭐 이게 1024면 1000으로. 그래서 요거를 뭐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SWNet에서 얘를 요 길이를 1024면 한 256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게 성능이 제일 좋다고 나오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채널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이렇게 채널을 똑같이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줄였으면 여기서 늘려주고 여기서 뭐 늘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줄인 만큼 여기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막 보면 막 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4분의 1로 했을 때 이거를 뭐 8분의 1로 했을 때 성능 다 비교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요 이크리스 펑션 넣는 요 가정이 채널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원바이 원바이 C니까 제가 항상 그리던 그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C고. 그러면 여기 네. 이것도 제가 항상 보던 그런 관점에서 그리면 이게 H고 W 이게 채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채널이 똑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 2예요. 그 다음 칸이 4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값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모든 값에다가 4를 곱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단이죠. 네. 네,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네, 요거죠. 그러면 그냥 원래 푸시 이거였는데 여기에 2, 4, 뭐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앞면에다가 2 곱하고 두 번째 면에다가 4 곱하고 그 다음 면에다가 6 곱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냥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사이즈가. 아무튼 이렇게 뭐 이거를 아주 있어 보이는 말로 채널 Y 멀티플리케이션이다라고 부르네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이런 피처맵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런 사이즈 피처맵 인풋으로 받아서 스퀴즈 해주고 GAP 해주고 그 다음에 FC 레이어 한번 그다음에 액티베이트 펑션 한번 네, FC 그다음에 액티베이트 펑션 이거 각 두 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곱셈 다 그냥 해주는 거죠. 채널 와이즈하게.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피처맵이 숫자는 다르겠지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런 CNN 아키텍처랑 그냥 중간에 그냥 끼워가지고 약간 액세서리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림 보시면 이거죠. 원래는 인셉션 이게 그러면 구글리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런 상태면 이거를 이렇게 글로벌 리소리스 풀링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면 너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뭐 FC를 쓰면서 이렇게 뭐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두 번째 FC에서 다시 돌아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랑 이게 요 채널이랑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이게 원바이 원인가 이 채널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해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값에다가. 그러면 이게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거를 좀 그러면 네, 이거는 그 레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레진엘 있고 VGG 있고 요거는 뭐 인셉션도 있고 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뭔지.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모델들이 있는데 뭐 이거 탑5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모델에서 뭐 이게 뭐 정도의 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많이 에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SE의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뭐 막 엄청 막
주목을 끌었다, 관심 받았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요 과정이 여기 요 뭐죠 요 이런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들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가져와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에러를 보시면 2016년에 제가 앙상블이 1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 X-넷이 1등했다라고 나오는데 보면 그냥 어디 저기 부품 따위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오는 게 좀 웃게 많고 얘가 좀 아이디어는 굉장히 새롭고 그렇지만 요 연산 방식 자체는 굉장히 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델들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넷부터가 이제 3.6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5%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뭐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2년이 알렉스이 처음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컴퓨터 비전 이걸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 게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요 대회에서 처음으로 한 게 알렉스이신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트렌디션 그러니까 머신러닝이었죠. 네, 이걸 하면 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스넷의 의의는 렐루를 선상했다라는 게 좀 놀랍나요?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VGG넷은 핵심 아이디어가 이 3x3의 컨볼루션 그 필터였죠. 이걸로 더 큰 필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 가지고 더 깊은 깊은 네트워크를 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알았던 거는 무조건 깊게 짠다고 해서 항상 에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동시에 등장했던 구글넷은 그 인플레이션 모듈을 이용해서 그 이제 다양한 필터를 씌웠죠. 다양한 필터를 씌워서 이제 양산별을 했고요. 다양한 필터를 이제 뽑아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연산 많을 텐데, 파라미터 많을 텐데 어떻게 했냐? 원바디원 컨볼루션 필터와 이 에버리지 인플레임으로 이제 완화를 했다라는 게 구글넷의 뭐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레드넷은 레지벌 블록이죠. 레지벌 블록이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필터를 흡수하기보다는 이 기존에 있던 부분과 나머지로 본 다음에 나머지를 학습을 한 겁니다. 네, 뭐 이제 구글 레지랑 VG넷 아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넷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레지넷을 기반으로 뭐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했어요. 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막 넥스트 이거 작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뭔가 좀 뭐 바뀐 게 있겠죠. 네, 바뀐 게 있고 좀 유명한 모델로는 댄스넷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넷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 연산 자체를 성능은 뭐 조금 더 낮더라도 아니면 동일하더라도 이 연산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냐 혹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 더 적게 가져갈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얘는 보면 그냥 얘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가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하면 그냥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에버리지 해가지고 여기 한 칸에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이것도 한 칸에 넣고 그러면 이렇게 쭉 원바이 원에 같은 채널에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를 그냥 다 평균해가지고 그냥 한 칸을 만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줄이고 더 파라미터 적게 하고 아마 이게 그대로 평균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존에 쓰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이제 이런 정보들을 축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뭐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하면 안 보이죠. 그 사이트 중에 이제 요즘 그 이제 소타가 부르는 이제 지금 가장 좋은 모델들이 있죠. 어떤 태스크별로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뭐 세그먼테이션이면 뭐 그런 태스크별로 지금 어떤 모델들이 이제 어큐리티가 높고 에러가 낮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그 논문과 그다음에 구현하는
그런 코드들도 다 그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뭐 지금 저도 가봤는데 컴퓨터 비전 제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보는데 1등부터 한 200등까지 뭐 제가 아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도 어, 제가 본 건 한 이 정도밖에 없긴 한데 그 이런 애들도 결국 어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아이디어들에서 착안해서 더 어떤 변형을 준 그런 모델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그 이 진입 장벽을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CNN2가 끝나게 되는 뭐 참고로 이거는 그거예요. 다그 설명드렸던 그 알렉스 네지랑 그다음에 VGG 그다음에 구글랩 이런 것들 논문 그 제목 있죠. 제목들 다 적어놓은 거니까요. 이게 논문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냥 다 막상 가보면은 그냥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개념들을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조금 궁금하시면 가서 논문 읽어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들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